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55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현 기자고요. 제 옆에는 SBS 문화예술 전문 기자 김수현 기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오늘 커튼콜의 초대 손님은 유명한 콩쿠르 중에 하나죠.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우승을 거머쥐신 첼리스트 최하영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는 지금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네. 베를린과 마드리드로 가면서 네. 네, 살고 있고. 네. 네. 첼리스트 최하영 씨. 예, 최하영 씨. 예. 네. 네. 혹시 어디가 좋으세요? 베를린이 좋으세요? 마드리드가 좋으세요? 요즘 이제 마드리드 방문하면서 예. 너무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또 두 도시가 가진 매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마드리드,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하셨고 네. 공부를 영국에서도 하셨죠. 네, 네. 중학교를 영국에서 그죠. 네, 음악학교에서 네. 나오고 네. 이제 16살 때부터 네, 독일에 독일에서. 살고 있어요. 네, 네. 우리 되게 오래 8년간 살았죠. 네. 네. 그러면 또 어린 시절에는 또 한국에 계셨고. 네. 되게 다양한 곳에서 계셨네요. 근데 네. 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또 마드리드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또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가장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는 스승님 때문에 네. 이반 모니게티라는 네. 러시아 첼리스트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마스터 클래스를 많이 받았어요. 또 독일에서도 뵙고 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같은 데서 항상 뭐 여름에 그리고 또 시간 될 때 직접 개인 레슨을 받은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께서는 또 20세기 이제 음악 루토스라스키나 네. 펜데레츠키 뭔가 직접 협업도 하시고 또 초연도 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뭐 구바이들레나 네, 그렇게 작곡가들과 많이 교류를 하셨는데 또 제가 특히 20세기 곡들을 더 연구하고 네, 공부하고 싶어서 네.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사실 지난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이제 첼로 부문에서 이제 우승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제 한국에서는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는 않으셔가지고 연주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첼리스트는 또 야 저런 대단한 첼리스트가 있었나 다들 막 좀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콩쿠르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네.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콩쿠르 얘기를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아니 근데 굉장히 어렵게 그 콩쿠르를 치르셨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코로나에 걸렸다면서요? 네. 제가 도착한 첫날 이제 모든 참가자들이 와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어쿠스틱 체크를 5분간 주어져요. 그래서 체크하고 이제 추첨하고 오프닝 세레머니가 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컨디션이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네. 또 콩쿠르 준비하면서 이제 막판에 이제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베를린에서 뭐 거의 하루 종일 연습을 했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 그래서 조금 무리한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컨디션 좋지는 않았는데 또 그래서 제가 어쿠스틱 체크를 이제 하려고 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분이 오셔서 이제 일단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순간 저도 가슴이 쫙 그래서 이대로 콩쿠르 이제 못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베를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진짜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일주일간 격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격리는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그 콩쿠르 모든 참가자들이 호스트 패밀리, 그러니까 게스트 패밀리 집에 있게 되는데 거기 방 안에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그냥 먹을 거 이제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요. 연습 조금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러면 그 경연 일정은 뭐 차질을 빚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그래서 그 추첨하실 때 다른 직원분이 제 번호를 대신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단 1차는 마지막 날에 격리 끝나고 마지막 다행히 그래도
딱 그렇게 맞았네요. 네, 어떻게 그래서 네. 마지막 거의 이제 밤에 할 수 있게 됐고 네. 그 대신 세미파이널 다음 라운드부터는 그 번호에 맞게 맞춰서. 네, 그래서 네. 되게 번호가 제가 20번인가 되게 네. 앞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1차와 2차 중간에 준비할 수 있는 연습 시간이. 시간은 거의 없고 아. 1차 끝나고 바로 이제 오케스트라랑 하이든 리허설 하고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구나. 다른 분은 안 계셨어요. 코로나 걸리신 다른 그러니까. 연주자분. 네. 제가 듣기로는 참가자가 아마 72명인가 됐는데 네. 3명이 네, 그래요? 양성 판정 받았대요. 저희 3명 다 마지막 날에. 아, 그래도 다 참가는 하셨네요. 네, 네. 다행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오래 준비한 콩쿠르를 못 하게 됐다 이랬으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정말 네. 네, 아슬아슬하게 네. 그렇게 하셨는데 그 호스트 패밀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뭐 지금 격리 상태 지금 참가자를 계속 방으로 막 음식 나르고 이랬을 텐데. 네, 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이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 호스트 패밀리에서 그 집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저는 이제 5월 초에 네. 이제 콩쿠르 하러 왔는데 네. 사실 파이널 후에 이제 입상자 연주 투어가 계속 계속 네. 됐어요. 네. 진행됐어요. 그리고 네. 또 같이 이제 오케스트라 벨지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네. 투어 끝나고 또 여러 가지 리사이틀이 있어서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2달 반 가량 그래요? 그 집에 네. 있었더라고요. 네. 네. 또 그 후로 이제 네. 가을에 시즌에 벨기에에서 공연하러? 연주가 많아서 네. 어떻게 보면 베를린 제 집보다 더 이 많이 가족들과 정말 계속 거기 가시는 거예요. 네. 이길 때마다. 지금 저의 유러피안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서로. 네, 그래서 정말 가족과 네. 가족과도 같은데 네. 완전 원래 아셨던 분들은 아니시죠? 원래 제가 정말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7년 전에 네. 바이올린 콩쿠르 입상을 했었어요. 아. 네, 같이 이제 독일 크롬베르크에서 공부한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그 집에 호스트를 했었다고. 네, 그래서 네. 서로 그러니까 네, 그 호스트 알고는 패밀리를 요번에 처음 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하셨었고. 네, 네. 그러면 뭐 전 세계에 정말 음악가들을 많이 그렇게 자기 집에 재우고 막 네, 뭐 배출해내신. 그러네요. 제가 듣기로는 네. 뭐 1970년대, 80년대 그때 네. 우승하신 분들이나 입상자분들도 네. 지금까지 그렇게 그때 묵었던 그 호스트 분들과 계속 교류를 계속 하면서. 교류도 하고 또 벨기에 이제 연주가 있기 때문에 꼭 찾아가고 그래서 그게 되게 특별한 트라디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 모두 자원봉사자분들이세요. 네. 문화가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건가요? 이 콩쿠르에 대한 어떤 자부심 아니면 뭐 이렇게 음악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 네, 또 음악 애호가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네. 그래서 뭐 근데 거기 그 5 자녀가 있는 가족이었다.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또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도 있어서 막 언니라고 부르고 했다고. 맞아요. 네. 그 친구.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고, 부모님이 이제 아주머니께서는 하프를 취미로 하시고요. 취미로. 네. 그리고 남편분이 이제 오르간을 항상 일요일마다 뭐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하시고 또 자식들도 아들들도 이제 트럼펫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오르간, 피아노. 그다음에 딸들은 이제 바이올린, 비올라 이렇게 해서 완전 뭐 악단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아니요. 부가적인 취미나 그런 걸로 하시는 거죠? 네, 음악에 대한 너무 사랑이 커서 그렇게 음악을 항상 연주도 많이 같이 보러 다니기도 했고 또 딸들은 이제 이 콩쿠르를 보면서 자랐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항상 생중계가 되고 그쵸. 또 보도가 많이 돼서 저한테 이제 자기네들은 월드컵이나 뭐 다른 그런 게임보다 이 콩쿠르 보는 게 제일 재밌다고 1년간 가장 재밌는 시간이 그 콩쿠르를 보고 또 직접 실황에 가서도 듣고 그러니까 다 그걸 다 생중계를 하니까 텔레비전에서 벨기에 어떤 국가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큰 행사라고. 모든 이제 세미파이널 그 라운드가 다 생중계되고요. 전 국민이 다 이걸 보고. 네.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없어도 이제 TV를 틀면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네. 많이 네. 알게 되고 그래서 네. 저도 우연히 이렇게 콘쿨 끝나고 길거리 다니는데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네. 급하게 이제 옷을 사야 되는데 네. 이제 계산을 하는데 혹시 루토슬라브스키를 연주하신 분 맞냐고 어머. 네, 그렇게도 네. 알아보시고 음악에서.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공항에서 네.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네. 되게 민낯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민낯 추리닝 사진 네, 되게 네. 사진 많이 찍었어요. 아, 그 루토슬랍스키 말씀하셨지만 네. 그거를 이제 결선에서 연주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결선에서 제가 들은 거는 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원래 이제 다른 부문도 결선 진출자들은 어디 격리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 네. 현대곡을 주면서 이거를 새로 연습을 해가지고 이걸 연주해라 이렇게 한다면서요. 네네 맞아요. 그럼 그 곡하고 또 고르신 곡이 루토슬랍스키였던 거예요? 네네. 아, 협주곡 한 곡을 네. 선택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새로 지어진 곡을 네. 네, 연달아 연주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일주일인가요? 일주일 딱 네. 일주일이죠. 그 일주일간의 격리 생활은 어떠셨나요? 두 번째 격리네요. 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해 격리.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같이 결선에 올라간 사람들하고 같이 같이 격리된 합숙. 거죠. 네, 그렇죠. 네. 합숙. 네. 네. 그때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때는 일단 이제 도착해서 모든 전자기기를 일단 압수를 해요. 네, 혹시 가져온 거 있으면 네, 네. 이제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합숙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거기 이 라인 엘리자베스 뮤직 샤펠이라고 아. 음악 학교가 있어요. 네, 네. 그 워털루라는 도시에 있는 네, 네. 네. 벨기에에서 차를 타고 가면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네, 브뤼셀에서. 네, 네. 브뤼셀 도시에 있다가 제 방에서는 이제 사슴 가족이 이렇게 산책하고 네, 네. 산 속에 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이제 격리된. 고립된.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가려고 해도 이렇게 30분을 걸어야 된대요. 거기.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아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은. 아예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아. 샤펠 안에 이제 그 울타리 그 안에. 안에서 네. 많이 지냈어요. 네. 그래도 뭐 건물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들판도 있었고 네, 그래도 네. 그래서 수시로 제가 연습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제가 요가 매트를 하나 들고 아. 거기 가서 이제 티 마시면서 이제 음악도 조금 연구하고 네. 예, 낮잠도 네. 자고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되게 평화로웠어요. 어떻게 그 전 라운드 때보다 네. 더 오히려 더 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제 정말 네.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아. 자기 그렇구나. 시간이었어요. 아마 제가 파이널리스트라는 영화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그런 거긴 것 같아요. 거기는 네. 바이올린 그때 했던 그 결선 진출자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합숙하면서 이제 새 곡을 연습하는 거를 그거 어떻게 좀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거 할 때 그런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와서 그렇게 찍나요, 원래? 네, 네. 원래. 네. 아. 그 저희 파이널 이제 생방송 되기 전에 네, 또 네. 참가자마다 이제 인터뷰나 아, 네, 그렇게 네. 그런 클립 같은 게 방송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 촬영팀이 가끔 오셔서 촬영하고 아, 네, 네, 그래서 네. 지내는 것도 네. 근데 개인적인 경험을 좀 떠올려 보면 음악 학교에 사실 이 연습실이 방음이 아무리 잘 돼 있다 그래도 다 들리거든요. 그쵸. 이게 막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이 다른 사람 하는 거. 이 연습하는 거.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제가 있었던 층 방음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오. 그래서 옆방에서 듣고 몰래도. 싶어도 못 들어요. 아 진짜 그 정도로 네, 네. 철저하네요. 그래서 네, 아. 가끔 이제 친구 참가자들과 밥 먹다가 네. 이제 곡에 대해서 다들 힘들어했어요. 곡이 워낙 네. 뭐였나요, 거기? 여크 피트만이라는 이제 독일 작곡가 네. 분이 쓰신 핀프 앨범 블래터라고 네. 그 슈만에 대해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서 네. 슈만 멜로디가 곳곳에 있어요. 네. 처음 아. 시작도 이제 네. 슈만 아다주나 알레그로 멜로디로 시작을 네. 하는데 네. 근데 테크닉적으로 일단 너무 어려워요. 너무 난해해서 음. 악보를 읽는데도 다들 이제 처음 와서 이거를 일주일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네, 또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서로 도와주기도 했어요. 네. 네. 어느 정도 아이디어도 교류하고 네. 재밌네요. 그런 식으로 경연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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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짜 일주일 만에 그거를 다 악보 보는 건 물론이고 이거를 다 이제 익혀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네.
원래 평소에도 새 곡을 할 때 그 정도면 할 수 있나요? 물론 물론 곡에 따라 일주일 만에 다르지만, 네. 네, 네. 해본 경험은 아마 샤펠에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단기간 안에 네. 했었던 건. 네. 그래서 네. 아. 이게 사실 빨리 익히려면 이 연주를 기존에 했던 연주곡도 좀 들어보고 뭐 그쵸. 다른 사람이 했던 거 좀 들어봐서 사실 그쵸. 감을 좀 잡아야 큰 그림을 그려놔야 이게 빨리 가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방 아무것도 안에 없이 갇혀서 그냥 혼자만 악보만 하나 딱 주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안 떠오르거든요 이게 도대체 네. 어떻게 이게 구현이 돼 특히나 현대곡 같은 경우가 아, 맞아요. 네. 예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세요? 아,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샤펠 가기 전에 네. 한 며칠간 시간이 호스트 파밀리 집에 있으면서 네. 위트만 씨가 지은 작품을 이제 연주하게 된다는 정도 정보만 저희가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 리서치를 좀 했어요. 위트만 아. 씨가 지금 뭐 콘체르토나 다른 협주곡이 곡들. 어떤 곡들 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분위기를 네네 정말 실험적인 곡도 많고 네. 또 비올라 콘체르토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그 타마스테가 하신 영상을 봤는데 네. 네. 계속 돌아다니면서 연주하시더라고요. 아, 거의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정말 그런 컨템포러리한 요소가 많아서 음. 그런 곡들을 상상을 했는데 막상 네. 악보를 받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아예 다른 네, 분위기의 곡이 있어서 네. 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그 결선 진출자들도 다 곡은 제대로 다 익혀가지고 연주를 했나요? 저도 다른 참가자들을 보지 못해서 네네 했겠죠. 네. 아, 네. 예. 각자의 다들- 방식으로 네, 네, 다들 그렇죠. 잘 네. 아 근데 일주일 만에 그렇게 완전 새 곡을 해서 그러니까요. 관객 앞에서 네. 그렇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모두에게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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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 첼로뿐 아니라 다른 이제 부문에서도 그렇게 한다니까 참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하다 이런 가혹하죠. 생각이 들기도 네. 하네요. 네. 그러면 정말 현대곡까지도 다 너네들 이런 것까지도 다 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런 능력까지도 네, 다 누구의 도움도 평가하겠다는 없이.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대단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현대곡을 이렇게 익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곡이 좀 가혹할 수도 있고 네. 너무 난해하기도 하고 네. 듣기도 좀 어렵고 연주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선곡에 나온다는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중들이 모르는 그런 곡을 소개한다는 면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중들이 호기심이 많으세요. 또 올해는 어떤 곡이 발표되고 또 어떤 작곡가의 곡을 네. 12명이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네. 하루에 네. 2명씩 하게 되는데 그렇죠. 또 그걸 이렇게 같은 곡이지만 그죠. 정말 다른 목소리로 이렇게 각자 개성을 그렇겠네요. 연주할 네. 수 있는 그런 점을 되게 네. 재밌게 네.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 말고 이제 고르신 곡이 이제 루터 수압스키인데 사실 제가 이 퀸 엘리자베스 결선 연주를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봤을 때 현대곡을 어차피 하나 했으니까 네. 이제 나머지 내가 골라서 하는 거는 그냥 귀에 좀 익은 곡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굳이 또 이 곡을 고르셨어요. 루트 수압스키는 아무래도 좀 현대 쪽인 곡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네, 네. 고전 이건 아니고. 네. 근데 왜 이것을 고르셨나 좀 궁금하긴 했어요. 딴 네. 데서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궁금하긴 해요, 역시. 네, 네. 많이들 또 궁금해하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오케스트라 단원분들도 저한테 나중에 왜 이걸 네, 했어? 막 이래요. 왜 이거 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켰는지 고생시키는지. 네. 그러니까 네. 모든 참가자들이 이제 그 원서를 냈을 때 네. 루토사스키 선택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분들 생각에도 설마 이 친구가 올라오진 않겠지 라고 미리 준비를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세미파이널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 네. 이제 급하게 이제 한 10일간 연습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지휘자 이제 그 스테픈 네. 헤네분들 이 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고 그래서 네. 물론 저도 콩쿠르에서 한 게 처음이었어요. 네, 그 전에 한 번도 이제 그전에 연주해본 적이 없으신 연주해본 적 없고 곡이었어요? 곡은 알고 있었고 네. 악보는 읽어는 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네. 그리고 꼭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네. 한 번도 연주하지 않아서 또 걱정도 많이 근데 됐어요. 네. 보통 콩쿠르 경연곡을 선택할 때 네. 내가 몇 번 연주해봐서 좀 잘 아는 곡, 자신 있는 곡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특히 콩쿠르는 뭐 자기의 개성을
들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보통 곡을 고를 때 네. 좀 더 콩쿨에 맞게 또 그죠. 심사위원들과 네. 여러 가지 안전한 안전하고 선택. 네, 또 콩쿨 좀 리스크가 없는 그죠. 네, 그렇게 네.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콩쿨 뭐 세미 파이널도 그렇고 네. 파이널도 그렇고 좀 그런 요소들을 보다는 정말 내 개성과 그리고 저의 좀 더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이 뭔가 거기에 네, 포커스 네. 많이 두다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쇼스타코비치나 뭐 드볼닥을 할까 네, 아니면 네. 아예 로터스 라이스를 할까.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모험을 기꺼이 내가 하겠다 이런. 네. 그리고 제가 예. 독일 크롬베르크라는 아카데미에서 네. 6년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좀 현대곡을 접할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아, 네. 또 네. 현대 작곡가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마스터클래스도 하시고 또 펜데레츠키 콩쿠르에 제가 나갔을 때 네. 정말 거의 그 레파토의 70%가 현대곡. 펜데레츠키 네. 곡을 아, 펜데레츠키. 펜데레츠키. 네. 네. 그래서 네. 그때 처음 좀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현대곡을 하면서. 네.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곡에. 그 평소에 제가 항상 연구하는 게 첼로가 가진 이런 음색, 그다음에 네. 그런 스펙트럼 항상 넓히려고 많이 연습을 하고 뭐 같은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뭐 음색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네. 될 수 있잖아요. 또 음의 뭐 속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이스를 연구하는데 이런 현대곡은 또 현대곡만이 가진 그런 특별한 기법 그런 요소들이 네, 정말 좀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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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게 뭐 세속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저희가 악기가 정말 비싸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막 첼로를 들고 돌아다니는 곡도 있잖아요. 첼로 때리고 막. 맞아,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이런 현대곡이 사실 저는 연주를 하면서 이 네. 첼로가 상하면 어떡하나 그렇지, 걱정을 맞아. 되게 많이 하실 네, 거거든요. 네, 네. 네. 아니 이번에도 좀 그런 게 있긴 있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네. 특히 그 제가 펜데레츠키 카프리치오 그거 할 때. 그거 했는데 네, 그거 할 때 좀 저는 악기도 그렇지만 활도 너무 이게 부러질까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연습용 활이 따로 있고요. 네. 네. 사실 콩쿨 실황에서 연주한 활은 친구가 빌려줬어요. 거기. 그래요? 네, 거기. 아, 네. 아, 네. 그렇구나. 워낙 맞아요. 현대곡이 다양한데, 좀 네. 악기를 좀 네. 약간 혹사하는 것 같아요. 괴팍하게 그냥 네. 악기를 괴롭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게 좀 잘 뭔가 본인하고도 좀 이렇게 여러 소리를 내는 게 어울리신다 그런 생각이신 거죠. 네, 그런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그쵸, 네, 예. 그런 것들이 정말 새롭게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제가 평소에도 연극이랑 그런 쇼를 많이 봐요. 뭐 플레이나 또 내가 네. 런던 살 때도 네. 그것은 뭐 학교 이제 한국으로 치면 약간 국어 수업 같이 네. 그래서 잉글리시 수업에서는 항상 뭐 셰익스피어나 정말 네. 옛날 고전 작품들을 하고 또 견학들을 많이 갔어요. 또 네. 런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셰익스피어나 그런 쇼도 네. 보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뮤지컬을 한 경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네. 뮤지컬을 하셨어요? 한국의 뮤지컬이었는데 네, 네. 또 그런 아역으로 네. 아 그래요? 뭔데요? 네. 삼신 할머니와 일곱 아이들이라고 되게 한국 이야기인데 네, 네, 네. 그 음악은 그 동요 많이 쓰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네. 아무튼 그래서 일곱 아이들로 출연. 맞아요. 네, 일곱 아이들 막내. 중에 한. 그렇구나. 되게 다양하게 평소에 경험을 하셔서.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구나. 그 약간 그거랑 좀 다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예전에 하신 말씀을 봤는데 그 스승님께서 첼로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연주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아니라 첼리스트가 아니고 음악가가 뮤지션이 되라. 되라. 네, 그래서 네.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표현을 그쵸. 첼로라는 악기뿐만 아니라 네. 할 수 있는 모든 뭐 몸이라던가 아니면 첼로의 모든 것들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
네. 그런 맥락이신 거죠. 네, 네. 그죠?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예. 네. 사전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말씀을 하셔야 될 걸 제가 하다 보니까 네. 말씀을 미리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네요. 예. 악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떤 악기인지 이것도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래도 또 이 듣는 분들이 또 궁금하잖아요. 네. 예. 악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아, 악기요. 네. 제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악기는 니콜라 벨곤지라는 네. 네, 악기고요.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네, 이탈리아 네. 크레모나에서 네. 제작된 악기인데 다른 이태리 악기랑 또 음색이 정말 달라요. 이 악기를 사실 제가 콩쿠르를 위해서 한 달 전에 이제 네. 빌리게 된 악기인데 네. 그냥 저기 뭐 네. 편지를 쓰셨다면서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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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워낙 이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이 큰 무대에서 열리고 네. 또 네. 1차만 해도 1,000몇백석이 되는 그런 큰 무대에서 그렇죠. 열리거든요. 아. 그래서 뭐 첼로 음색이나 그런 사운드도 중요하지만 또 그 볼륨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특히 예. 협주곡 네. 할 때 네. 또 제가 선택한 곡은 이제 루터스 와스키나 그쵸. 네. 네. 그래서 정말 잘 전달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아티클레이션 그래서 그런 되게 프리사이즈하게 네. 정밀하게 잘 들리는 그런 악기를 찾느라 조금 저도 여러 가지 다른 악기를 해보고 네. 이 악기 성격이랑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혹시 콩쿨 때 꼭 들려주실 수 있느냐. 수 있는지 네. 제가 선택한 그런 뭐 브리튼 소나타나 루터스 네. 라스키 이런 곡들과 정말 네. 잘 성격이 맞다고 판단이 네. 들어서 네. 그러면 막 그렇구나. 첼로 소리를 여기저기서 찾아 들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 악기가 이런 소리라는 거는 어떻게 아셨어요? 빌리기 전인데. 직접 가서 가서. 해봤죠. 가서 해보고. 네. 네. 그렇구나. 딱 하고 나서 이거 빌려주세요 이렇게 네. 하니까 기꺼이 빌려주던가요? 물론 이게 길게 보통 빌려주시진 않는데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뭐 유명한 악기상인가요? 네, 플로리안 레오나드 네, 라는 분이 네, 네. 선물 주셨어요. 네. 그럼 싹수가 있구나 이렇게 빌려주신 그러니까, 건가 봐요. 예. 네, 잘 될 것 같다. 네, 이 악기 아니면 안 된다 제가. 네. 네. 굉장히 기뻐하셨겠어요. 네, 너무 결과도 기뻐하시고. 좋게 나오고 해서. 네. 그럼 당분간은 그 악기를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 그 악기로 지금 그렇구나. 쓰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이쯤에서 콩쿨에서 했던 곡을 한 곡 네 1라운드에서 하셨던 야나식 작품 좀 곡 설명을 이름이 해주세요. 포아트카라고 포아트카. 네, 무슨 뜻인가요? 페리테일 동화 네. 동화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되게 동화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듣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첼리스트 최하영 씨가 연주한 야나책의 포아드카, 페리테일 맛보기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곡을 보시려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쫙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보시면 네, 맛보기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좋은 네. 연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그 루토스왑스키 그 결선 실황도 있고요. 네. 너무 길어서 저희가 틀고 싶지만 이제 직접 틀어보시라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말씀만 드렸고요. 악기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새로 빌린 게 있고 또 한 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또 첼로가 또 하나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어떤 악기예요? 파울로 마진이라고 네. 이제 금호 문화재단에서 네, 네. 대여를 해주신 악기인데 정말 마진이와 이렇게 벨건지 음색은 달라요. 네. 그게 다 사람 이름인 거죠? 그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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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만든 사람인가요? 그러면? 네, 만든 사람 네. 이름인데 네. 벨건지는 정말 지금 이제 양화책에서 들으시다시피 정말 밝은 소리가 되게 네. 밝고 좀 더 날카롭고 네. 네, 그런 성격이라면 마진이는 좀 더 정말 목소리가 더 깊고 네. 네 울림이 달라요. 네, 아,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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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 악기들을 만져본 적이 없잖아요. 네. 일반 악기랑 저런 악기를 만져봤을 때 느낌은 좀 다르세요? 네, 나무마다 다르고 색깔도 음. 정말 다르고 쉐입도 다르고요. 네. 연주했을 때 느낌도 네, 또 악기만이 가진 스토리가 정말 달라요. 어떤 악기들은 네. 뭐 사이즈를 몇 백년 된 악기니까 네. 네. 모든 파트가 다 오리지널이 아닌 악기들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머리랑 뭐 바디가 다른 그런 제작자가 만든 악기도 있고 아니면 사이즈를 중간에 이렇게 바꾼 그런 악기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피치카토만 살짝 하거나 하늘만 그어봐도 정말 음색이 악기마다 고유의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첼로는 사실 이게 사이즈가 크니까 물론 이거보다 더 큰 악기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게 커서 연주여행을 다니거나 할 때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연주여행 어떻게 다닐 때 연주하는 것보다 첼로를 들고 그다음에 네. 수케이스 네. 그래서 여행하는 게 더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이동할 때 기차도 많이 타지 않으세요? 아니면 네 기차 유럽 가서 이렇게 국가에서는 기차로 이동하는 경우도 네. 많죠. 그러면 첼로 표도 따로 사셔야 되는 건가요? 기차 어떤 기차는 첼로 좌석 비행기 같이 필요하고요. 네. 필요 비행기는 없는 첼로 좌석이 따로 네. 첼로를 이렇게 앉혀두고 그렇죠. 이렇게 모셔두고. 모셔두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주무실 때나 아니면 네. 되게 장거리 가실 때 첼로를 껴안고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실 저거 굉장히 고가의 악기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이제 기차를 타게 되다 보면 깜빡 잠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약간 팔이랑 그 첼로 케이스에 있는 그 줄을 한 이어서 여러 번 묶어놔요 일단. 그러니까 팔을 고정을 시켜놔요. 그래서 혹시 첼로가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바로 이렇게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아니면 첼로를 약간 베개 삼아서 이렇게 기대서 자는 경우, 잠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면 어디 가서 호텔에 만약에 들어갔다. 네. 그 방에 짐을 풀면 네. 중간에 뭐 먹을 걸 사러 간다든지 이럴 때도 그럼 가지고 나가세요? 보통 갖고 나가요. 네, 아. 워낙 저희 분신 같은 존재고, 네, 또 안전을 위해서. 네. 근데 악기가 두 개면 어떻게 다 들고 다녀요? 여행할 때는 악기를 하나만, 네, 이번에는 들고 요것만. 네. 그럼 이번에는 무슨 악기를 가져오셨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연주 때 벨건지 악기를 해고 왔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에 못 간 첼로는 집에서 혼자 쓸쓸해하고 있겠네요. 네. 베를린에서 그렇죠. 혼자 집을 지키면서 네. 빨리 돌아와라 막 이러면서. 네. 아니 얘기하다 보면 이 악기가 약간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그 다른 네. 이제 다른 연주하시는 분들이 악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뭔가 진짜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네. 그래서 네. 맞아요. 네. 네. 친구 같기도 하고. 가족 네. 같기도 네. 하고. 네. 저희 목소리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네, 연주할 네. 때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예전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네. 나오는데 공연을 끝나고 어떤 연주자분이 그 비가 내리는데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 우산을 들었더니 악기를 이렇게
아, 네, 우산. 그죠. 안으로 이렇게. 예. 나는 비를 맞아도. 비를 맞는데 아, 악기는 네. 안 네. 된다. 아, 그래서,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파리, 그러니까 네. 10월에 네. 파리에 잠시 갔었는데 네. 거기도 이게 그 센 강 걷다 네. 보면 여러 사진을 파는데 그 포토그래피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아. 그래서 악기에 우산을 네, 쓰고. 이렇게 이게 올해 연세가 많으신 그 첼리스트가 그 옆에 이게 첼로가 있고 우산을 이렇게 첼로에 씌워서 뒤에서 찍는데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네, 네. 되게 그렇구나. 네. 그만큼 이제 악기는 소중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예요. 네, 네. 진짜. 네. 또 제가 10살, 11살 때 배웠던 그 바란 그리낫 선생님도 네.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그때 한참 활동하실 때 한 번은 비행기 좌석이 만석이어서 네, 그 하나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 있으시고 일등석을 하나는 타고, 이제 네. 이코노미 네. 클래스를 하셨는데 첼로를 퍼스트 클래스에 드시고 자기는 이코노미 가서 했었다고 그 정도로 애지중지하시는 네.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껴안고 가셔도 됐을 것 같아요. 퍼스트에서 이렇게. 네. 네. 아니, 버나드 그린하우스 선생님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네. 이분이 네. 왜 파블로 카잘스의 직계 제자 뭐 이렇게 저는 네.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분을 봤을 때는 네. 그 마지막 제자셨어요. 네. 생존하신 마지막 제자셨고, 네, 또 어제가 선생님 생일이셨어요. 그랬구나. 네. 문서상으로는 1월 3일이라고 돼 있는데 네. 실제로는 더 일찍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 거기도 뭐 출생신고를 늦게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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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분하고는 그럼 어떻게 그 인연이 되셨나요? 그분과는 2008년에 네. 제가 크롬베르크 독일에 있는 크롬베르크 첼로 마스터 클래스에서 네. 처음 뵀었고 거기서 이제 3번의 마스터 클래스 할 네. 기회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마스터 클래스가 끝나고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주에 네. 웰플릿이라는 네. 바닷가 마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사셨는데 네. 그 마을로 초대를 하셔서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레슨도 받고 네. 또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초대를 해주셔서 네. 제가 겨울 방학이랑 여름 방학 때 한번 갔을 때 이제 2주 정도 머물면서 네. 지냈고 선생님이 그렇게 카잘스 선생님한테 배우셨다고 선생님 그래서. 학생 때는 카잘스 그렇구나. 선생님이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막 익숙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갑자기 막 자기 집을 초대를 해서 2주 동안 갇힌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게 네. 사실 또 되게 약간 또 개인적일 수도 있고 본인 영역이 이렇게 중요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안 익숙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게 네. 이제 그 위에 선생님으로부터 물려 내려온 그런 전통 같은 거였네요. 네. 아. 특히 말년에 또 많이 네. 첼로 하시는 학생들이 가서 아. 요요마 또 네. 어렸을 때 항상 레슨을 받으러 왔을 때 이렇게 네. 보스턴 아, 사시면서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때 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게 또 이제 다른 내용을 보다가 6살 때 첼로를 시작하셔서 네. 8살 때 금호 영재로 선정이 되셨다고 그게 아. 맞는 내용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2년 2년 만에, 만에. 2년 만에 제가 7살 네. 이제 7살 뭐 가을 겨울 그때 처음 시작했어요. 네, 동네에서. 7살이요? 네. 네. 아 6살. 6살? 만으로 6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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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정말 그냥 재미로 시작했고요. 클래식 음악을 정말 들으면서 자라오긴 했는데 네. 어머니께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정말 좋아하셔서 좋아하셔서. 네. CD를 항상 트셨어요. 네. 진짜 어디 어디 차로 타고 갈 때도 항상 네. 음악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일상과도 같았는데 엄마가 또 첼로를 조금 배우셨거든요. 아, 그래서 그 모습을 첼로를. 보고 저도 같이 하고 싶어서 네. 네. 하다가 금호영재 시험은 초등학교 2학년 네. 그때 처음 봤어요. 어. 네. 그래서 그럼 그 금호 영재 오디션 할 때는 보통 어떤 곡들을 연주를 하나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뭐 네. 연주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네. 뭐 하셨어요? 그때 제가 네. 금호영재
네네 그 오디션 보러 지금 막 생각나네요. 그때 맞는 의자도 없어서 네. 저 집에 있는 그 조그만 의자 같이 네. 이렇게 갖고 갔거든요. 네. 그때 바하 첼로 저고 3번 아. 알라망드랑 네. 비발디 소나타 이마인 아. 그렇게 연주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영재 오디션에서는 그런 곡을 하는구나. 네. 그때 막 배우고 있던. 아, 네. 네. 근데 딱 하고 네. 만족하셨어요? 연주하고 될 아, 것 같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네.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손수건을 갖고 나갔는데 네. 연주하다 손수건을 떨어뜨리는 거. 네. 한 곡 끝나고 다시 이렇게 주워. 저는 항상 저는 정말 오디션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2학년 때 처음으로 네. 홀이 되게 크게 정말 크게 느껴졌어요. 금호아트홀 거기서. 금호아트 그때 광화문에 있던 네. 옛날 네. 금호아트였는데 이렇게 크고 좋은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어서 네. 너무 행복했는데 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네. 때 아. 그럼 그때는 악기 사이즈도 작았겠네요. 아마 4분의 1 사이즈였을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4분의 1이요? 4분의 1. 예. 네. 그 이제 6살 때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을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죠? 한 번 받았고 50분 정도 받고 이제 이렇게 계속 레슨을 받으신 거죠. 한 일주일에 30분씩 받았던 30 것 같아요. 분씩. 네, 했을 때는. 근데 이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2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열심히 연습을. 연습을 혹시 뭐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하셨다가 뭐 그런 게 있으셨어요? 아니요, 네. 저는 일단 첼로가 너무 좋아서 항상 네. 어렸을 때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악보 새로 읽고 아. 또 여러 가지 이제 앨범을 듣다 보니까 네. 첼로의 뭐 바하나 여러 가지 소나타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곡도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그런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그런 욕심이 있어서 네,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안 주신 음악도 제가 제 욕심에 막 봐도 먼저 해보고 다른 악장들도 막 네, 혼자 읽어보고 네. 집에서 그래서 네, 그렇게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해야. 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피아노를 치기 싫다고 가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뭐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강제로 막 시키고 그쵸. 이런 것도 아닌데? 저도 이제 피아노를 5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 피아노 선생님이 바뀐 거예요. 근데 네. 너무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는 선생님에서 이제 무서운 선생님으로. 압박하는 선생님으로 바뀌니까 어린 마음에 나는 음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러고 이제 가출을 했다가 점심 때 가출해서 저녁 때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모르시더라고요. 가출을 한 거. 가출이라고 하기도. 아니 근데 피아노 네. 빠지고 다른 학원도 빠지고 피아노 계속 빠지고. 이제 네. 저는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전혀 모르시고 저녁 준비를 해놓으셔서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 바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게 연주자가 될 수 있다는 예. 바 조곡 6번 D 메이저 중에 네. 프렐류드. 네. 네, 그럼 듣고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바흐 무반주 첼로 조곡 6번 들어봤습니다. 연주하시는 거나 콩쿠르 올라가셨을 때 뭐 연주하시는 거 보면은 전혀 떠는 것 같지가 않으세요. 떨리진 않으세요? 아 어떻게 안 들려요? 당연히 긴장이 되고 네. 네. 또 콩쿠르에서 많이 도움 됐던 거는 일단 심사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네. 특히 증명해야 돼. 그런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정말 방해가 되고 네. 또 그런 엑스트라 그런 긴장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래서 진짜 음악 가장 제가 신경 쓰려고 했던 건 정말 내 음악을 관전자한테 스토리텔링으로 초대한다. 딱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콩쿠르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에 되게 메모하고 다이어리 쓰고 그런 걸 네. 그런 걸로도 많이 또 연구를 하고 멘탈 관리도 하려고 네. 노력을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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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렸을 때 연주하신 거 같아요. 어렸을 때도 안 떠셨죠, 별로. 네, 저는 오히려 무대에서 더 즐기는 편이에요. 네, 더 긴장이 오히려 덜 돼요. 그러니까 백스테이지에서 네. 조금 더 긴장되고 뭐 그러다가도 이제 무대 나가면 좀 더 편해지고. 네. 무대 체질이시네요. 네, 더 집중도 네. 잘 되고 무대에서 더 보는 걸 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멘탈 관리라고 하는데 사실 네. 어떻게 관리가 되죠? 뭐 일기 쓰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이러면서 좀 뭐 마음을 정리하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좋은 글이 있으면 또 그런 글도 읽으면서 네. 또 네. 하고, 네 여러 가지가 네. 있는 것들 또 되게 좋은 그런 영감을 주는 뭐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네. 될 수도 네. 있고 그런 그쵸. 서포트 주변 네. 분들도 되게 중요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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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음악 말고 네. 이제 뭐 음악이라고 그러니까 이 첼로 연주하는 거 말고 네. 취미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그것도 뭔가 내가 뭔가 균형 있게 이렇게 연주 생활과 나의 평소 생활을 이렇게 조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취미요? 네. 제가 첼로 안 할 때는 네. 베를린 살면서 네. 정말 베를린은 여러 가지 전시부터 정말 볼 게 정말 네. 많아요. 네.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뭐 연주뿐만 아니라 뭐 댄스나 뭐 미술 그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네. 네. 직접 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네. 드럼을 때. 배우셨다면서요. 아, 네. 네. 또 클래식 말고 재즈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서 물론 클래식도 많이 듣지만 네. 재즈 장르도 좀 쉴 때 많이 듣고 네. 그래서 그럼 드럼은 네. 뭐 직접 연주를 이제 배우셨으면 그건 이제 주로 재즈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가요? 네. 아. 그게 너무 관심이 생겨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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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는 이렇게 뭐가 하나 좋으면 또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재즈 티처가 선생님이 있는지 네. 벨리에서 검색을 하니까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연락을 해서 네. 레슨도 주기적으로 받고 드럼 네. 셋이 근데 집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럼 가서 이제 집에는 이렇게 조그만 일렉트릭으로 있어요? 네, 연습만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 드럼이랑 많이 달라요. 네, 느낌이. 네. 그래서 네, 그냥 거기 연습용. 네네 스튜디오가 있는데 아. 거기서 이제 부킹하면 연습할 수 있어요. 벨리에서. 안 시끄럽게 이렇게 귀로 들어오는. 네. 그쵸. 이게 층간 소음과 이 소음이 예민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럼 드럼 하시고 또 기타도 하신다면서요? 네. 네. 악기는 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또 다른 악기는 하프도 하프요? 네, 했었고 가장 비싼 취미입니다. 하프 소리도 너무 많아서 또 영국에서 학교 다닐 때도 네. 이렇게 3시간이 주어져요. 네. 레슨 이제 음악 레슨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첼로, 피아노, 하프를 선택해서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았어요. 네. 그렇구나. 피아노도 잘 치세요. 그럼.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 첼로 악보 이제 뭐 소나타나 그런 거 읽을 때도 뭐 하모니나 그런 거 공부하려고 피아노 네. 악보도 쳐보고 아니면 아예 다른 제가 그냥 좋아하는 음악 시간 될 때 뭐 이렇게 아니면 첼로를 전혀 연습하기 싫을 때는 네. 피아노 싫을 때도 있으시구나. 많죠. 아니, 기타는요? 기타로는 어떤 곡을 치세요? 기타는 아쿠스틱 기타여서 클래식 음악은 아니고요. 네. 제가 그냥 좋아하는 뭐 팝송이나 뭐 비틀즈 음악 제가 그래요? 쳐보거나 아니면 뭐 음악 반주할 때 노래도 하시나요?
노래는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뮤지컬 하셨다고 네, 하니까 네. 춤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게 없으신데요. 근데 아까 결선 그 갈 때 그 2차 격리 하셨을 때 요가 매트 들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아, 네. 운동도 하세요? 운동, 그러니까 첼로에 전혀 그러니까 무리가 안 가는 운동만 골라서 네. 하려고 노력하고 음. 또 이렇게 첼로 그 허리 근육이랑 또 팔 이런 것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그래서 근력 운동 위주로 네, 하고 네. 또 스트레칭 네. 연습하기 전 후에 그게 네. 첼로 왜 악기 많이 연주하시는 분들이 뭔가 그 고질병 같은 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바이올린 네.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굉장히 예, 이쪽에, 안 예. 좋다. 뭐 네. 근데 첼로도 뭐 그런 게 있나요? 하다 보면 어디가 특별히 아프다거나 뭐 오래 네. 하면 네. 어디가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네. 항상 호소하시는 게 그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네. 일단 허리가 허리가 많이 또 여행할 때는 왜 첼로도 들고 스케이트 그쵸. 들고 그러니까 좀 자세도 되게 불균형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관리, 그러니까 피지오테라피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가고 네. 또 평소에 이제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하고 네. 저는 이렇게 철봉 같은 것도 방에 있어서 허리 네. 주기적으로 펴주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악뿐만 아니라 네. 네, 네. 그러니까 연습 안 하는 시간에도 네. 네, 네. 네. cello는 허리가 아프겠다 진짜. 아, 네, 네. 네. 들고 다니는 일도 많고 그쵸. 이러니까. 네. 여기 굳은 살은 없으시죠? 굳은 어깨? 살은 손, 손? 어깨 이제 뭐 목 뒤에나 이렇게 어깨 근육도 자주 뭉쳐요. 계속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래서 그런 왔다 것도 갔다 풀어주는 하니까.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아까 들었던 말씀이긴 한데 이게 좀 서양인들의 체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악기를 좀 수월하게 하는데 이게 네, 네.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몸이 또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 첼로 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도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좀 네. 극복을 하고 계실까요? 아, 네. 예. 저도 독일 살면서 이제 예. 친구들 첼로 하는 동료들 보면 키가 훨씬 커요. 저보다 특히 저는 키가 167인데 네. 190이 넘는 크신데요? 친구를 있고 그래서 어. 그 친구들 보면 항상 부러웠어요. 이렇게 첼로가 딱 몸에 네. 딱 안을 수 있는 사이즈고 팔도 정말 길고. 길고 손도 훨씬 커요. 음. 그다음에 손가락도 훨씬 굵고 그래서 네.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저는 약간 첼로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체구가 뭐 특별히 작은 편은 아니지만 네. 또 그 친구들 비교하면 훨씬 네.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연주할 때 네. 어떻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중력을 이용해서 무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실을 수 있고 또 제가 가진 그런 그래서 꼭 팔이 길진 않더라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표현할 수 전혀 말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연구해본 결과 바디 무브먼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팔 쓸 때도 활 끝에 어느 방향으로 제 몸을 예를 들어 제가 활 끝에 갈 때는 몸을 조금 왼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팔이 더 몇 센치 더 길어진 그런 효과가 있고 약간 연장시키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무게를 더 실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몸의 각도 앉아있는 자세 그다음에 의자만 생각해도 또 그러니까 의자의 어느 부분에 앉아서 또 의자 높이 그런 거 정말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의자의 어느 부분에 앉으세요? 조금 이렇게 지금처럼 앉으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이렇게 기대해서 앉으면 안 되고 좀 앞으로. 네. 그래서 조금 더 무게가 이렇게 앞으로 실릴 수 있게. 네. 그러면 좀 더 중력을 이용하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또 연주할 때 소리에도 정말 연관이 있는 게 제가 너무 밑에를 보다 보면 소리가 또 바로 죽어버려요. 아, 그래서 그래요? 깊은 노래에서 할 때는 조금 더 앞에 보고 있어요. 이게 신기한 게 이 시야를 아래 보는 것과 위에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게 소리가 훨씬 전달이 멀리까지 앞에 그래요? 보면 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요요마 한국에서 리사이틀 할 때였는데 네. 너무 이렇게
아, 그죠. 예. 그래서 그쵸, 예. 저러다가 거의 눕겠네. 그것도 그쵸, 뭔가 예. 멀리 보내려는 그런 게 있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네. 예, 예. 그 다 다른 거죠, 연주자들마다. 연주자마다 그쵸, 다르긴 다 한데. 그 자신의 방법이 있겠죠. 네, 예, 예. 네. 저 그것도 하나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어떤 첼리스트 분이 있는데 드보르작이 좀 앞에가 길잖아요. 네. 오케스트라 부분이. 그 부분에 사실 첼리스트가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가만히, 되거든요. 되게 길어요. 몇 분 정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4분 정도. 갑자기 가만히 왜 어떤 연주는 이렇게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네. 또 그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딱 첼로 앞에 두고 눈 딱 감고 있는 거 이렇게. 어, 이거 멋있더라고요. 여기. 무슨 칼 칼 이렇게 하지 이렇게 딱 사람처럼 이렇게. 이거 멋있다. 좀 그런 거 있어요. 4분 동안 뭐 하세요? 하게 되면 저는 두부로도 하게 되면. 글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그냥 음악을 기다리면서. 들으면서 호른 솔로도 너무 많은 호른 솔로도 있고 네, 네. 즐기면서. 즐기면서 역시 무대 치시네요. 네. 저 이번에 오셔서 한국에서 공연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남아있는 공연이 또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1월 1월 13일인가? 13일에 네. 신영 체인바울에서 네. 그건 리사이틀인 거죠? 네. 어떤 곡을 하세요? 바 곡이랑 네. 펜데레츠키 펜데레츠키 네. 디버티멘트라고 네. 네. 되게 재밌는 곡이고 네. 콩쿨 때 한 곡이랑 또 다른 다른 곡인데 네. 되게 극단적인 그러네요. 다른 곡이네요. 정말 극단적이죠. 왜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렇게 첼로의 다른 바하는 또 워낙 정선진님 좋아하시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한다. 네. 네. 사실 바로크 음악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오, 예. 네. 기회가 되면 지금 이제 스페인 학업 마치고 네. 바로크 첼로를 또 공부하고 싶은 아. 그 뭐라 그러죠? 무슨 감바 뭐 이렇게 하는 그거. 비올라, 비올라 네, 뭐. 바로크 첼로랑 네, 바로크 활, 그다음에 네, 거트 네. 스트링이라고. 네, 맞아요. 네. 양의 아. 창자로. 네네. 네. 그래서 바도 이제 연구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공부해야 될 것도 정말 많고. 근데 또 네. 바만 하시기에는 현대 작곡가들이 가만 안 놔주실 것 같은데. 네. 네. 그쵸. 현대 네. 작곡가들이 이제 현대곡을 잘 연주하는 사람한테 자기 곡을 어떻게든 그렇죠. 밀어넣으려고 연주 한번 하게 만들려고. 네, 그렇지 저도 않나요? 현대곡도 정말 관심이 그러니까 많아요. 예, 그죠. 러브콜이 네. 엄청 많이 들어오시죠. 이렇게 연주해달라고 것도 올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콩쿨 끝나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이 그죠. 많아요. 네. 또 현대곡 네. 또 하셔가지고. 현재 이제 네. 젊은 작곡가분들도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저도 프로젝트를 네. 도전하고 네. 싶었는데 정말 관심이 네. 많고 네. 네.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네. 너무 기초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무슨 성서다, 바이블이다. 네.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곡이 좋지.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네. 왜 저 곡을 가지고 그렇게 막 저게 정말 뭔가 넘어야 될 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까 좀 궁금했거든요. 네. 넘어야 되는 네. 근데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연습을 또 하셨다고 하니까 바흐를 그래서 네. 이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곡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첼리스트. 네, 첼리스트한테 왜 네. 그렇게 중요한 곡인가 이게. 저도 이제 바가 끝없는 이게 숙제라고 느껴져요. 네, 네. 정말 파고들고 끝이 없고 에디션만 해도 정말 30가지가 다르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바하의 아나 막달레나 그 매뉴스크립트 보면서 네. 정말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기교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곡보다 어려운가요? 기교적으로도 어렵고요. 네. 특히 이제 6번 조곡 같은 경우는 네. 그 현이 5개를 위한 그런 걸 맞춰서 또 지금은 다시 이제 네 개로 네 개로, 되는데 네, 모던 그래서- 첼로는 4개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만큼 더 기계적으로 또 요구하는 게 많고요. 그럼 또 제가 그걸 뭐 최대한 정확하게 내추럴하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뭐가 달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5개의 줄이 있는 악기를 위해서 썼던 곡인데 그거를 4개 현으로 하려니까 뭐가 더 복잡해지는 그런 건가요? 훨씬 더 특징적으로 어려운 면이 그렇구나. 네.
근데 어릴 때부터 그거를 그러면 배울 때는 어떤 식으로 배우세요? 그때 영재 오디션 때도 그 중에 네. 한 곡을 연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전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중에 몇 곡을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배우세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네. 저곡 전체를 하기는 네. 너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렐류드나 네, 악장 한 개씩 네, 네, 공부를 네. 천천히 되게 아, 시작했고 아직 네. 저도 다 6개 조곡을 다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네, 아, 또 여러 가지 그렇구나. 어렸을 때는 레코딩을 네. 들으면서 앨범 네. 뭐 아나 빌스만하 네, 네. 어렸을 때 들었던 뭐 캐라스의 네. 앨범도 앨범도 있고 네, 좋은 앨범 네, 가잘스 카잘스. 네. 아, 네. 그래서 그리나 선생님, 버란 그리나 선생님, 네. 네. 카잘스와 바 공부한 에피소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그래서 네. 공부를 처음에 이제 한 조곡, 그러니까 3번 조곡을 공부하시는데 카잘스가 네. 거의 자기의 분신을 만들다시피 이 부분은 어떻게 아티클레이션을 해야 되고 보잉은 어떤 핑거링 모든 거를 다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레슨을 엄청 인텐시브하게 몇 네. 주간 가르치셨대요. 네. 그래서 그리나 선생님이 이 정도면 거의 제2의 카잘스 같이 지금 잘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왜 그러시지? 했는데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네. 쭉 카라 선생님이 선생님 앞에서 레슨 때 연주를 하셨대요. 네. 한 20몇 네. 분 되는 쪽으로 쭉 연주하시면서 근데 그 연주를 하실 때 네. 저 그 가르치신 musi가 전혀 다른 또 아티클레이션, 그러니까 오르나먼트 되게 아, 당황하셨겠는데요. 네, 그래서 쭉 연주하시면서 네. 자 이제 너도 이제 공부를 아니 그 연주하는 걸 시작하라고. 너만의 공부 시작해라. 네네. 아. 이제 연구를 이건 내 거였다. 가르쳤던 네. 거는 네. 이제 네. 그냥 네. 정해진 네.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너의 그 음악을 해라. 네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 장식음이나 이런 거는 막 즉흥적으로 이렇게 넣기도 하나요? 네, 임프레이션을 아. 항상 하는데 그래도 바로 그 스타일에 네. 맞게 또 네. 그 공부도 이제 앞으로 네, 하시려고. 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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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하우스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네, 네. 네. 그러면 그런 공부는 그러면 지금 마드리드에 계신 그 선생님이랑 하실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분도 바로 공부하지만 이렇게 바로크 첼로는 네. 바로크 또 첼리스트한테 따로 따로 네네. 가셔요. 또 네. 알테무직이라는 그런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네. 올드 네. 뮤직. 그래서 아, 네. 독일에도 좋은 그런 네. 대학교에서도 네. 뭐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 그런데 네. 바로크 음악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디그리가 따로 있어요. 아, 네. 하기를. 네. 그럼 그걸 또 따로 하실 생각이세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보면 음악 하시는 분이 네. 그 바로크를 하면서 또 현대 음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공통점이- 통하나 봐요. 또 그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네, 네. 바하랑 현대음악을 같이 그죠. 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고요. 네, 네. 또 네. 정말 어. 다른 그런 대대적인 네. 네. 그럼 이번 매력을 느낄 수 리사이틀도 있고. 일종의 그런 거네요. 그런 거죠. 네. 아, 네. 네네. 네. 그리고 또 3월 이건 바 연주하진 않고 이제 네. 피아노랑 리사이트를 할 계획인데 아, 한국에서 네. 그때도 네. 이제 첼로 소나타들, 뭐 로만틱한 소나타들, 음. 20세기 소나타들을 현대 음악과 또 같이 이렇게 제가 조화를 네. 하려고 네. 지금 구상 중이에요. 아, 네. 그러면 네. 1월에 콘서트가 있고 3월에 콘서트가 3월 있고 말에 3월 말에 한국에서 또 다시 잠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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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계속 계시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왔다 갔다 잠깐. 하시는 거죠. 네, 네. 잠깐 주로 유럽에 주로 네. 유럽에. 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유럽 쪽에 좀 중요한 연주는 뭐가 있나요? 좀 말씀해 주시면. 이제 1월 말에 굴다 콘체르토를 처음 네, 네. 프리드리히 굴다. 프리드리히 굴다. 네, 네. 그 곡도 정말 네. 제주 아니, 그분이 그 제주에서가 유명한 피아니스트 굴다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오스트리아 작곡도 하시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우드윈드 밴드랑 네. 하는 네. 그 곡 하고 그다음에 2월에 브뤼셀 네. 가서 콩쿨 때 파이널 같이 했던 오케스트라예요. 브뤼셀 네. 필하모닉이랑 슈만 콘체르토를 네. 어떤 음악가가 되고 음.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계속 네. 탐색하고 새로운 것도 많이 도전해보고 싶고 네. 또 음. 여러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앞으로 네. 연주 활동하면서 영감도 많이 얻고 네.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끝나기 전에 네. 음악 하나 잠깐 듣고 네. 아, 네.
네. 쇼팽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선악장. 네. 네. 이게 롯데 콘서트홀에서 하신 리사이틀 실황 음원인 거죠? 네, 롯데 네, 콘서트 리사이틀 12월 5일에 했었는데 네. 그때 앙콜로 했던 곡이에요. 네, 피아노는 손정범 씨가 네, 맡아서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는데, 네. 네. 뭐 얘기할 만한 거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좀 길게 얘기를 해서 네. 예. 네. 사실은 음악 들을 때도 얘기를 또 많이 했어 저희끼리도. 지금 네. 박재현 기자가 계속 이제 음악 얘기를 많이 좀 깊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작곡을 전공한 음악도 출신입니다. 네, 지금 저는- 어쩌다가 지금 방송계에 와서 그죠. 지금 어쩌다 기억이 네, 기자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뭐 사회부 이런 데를 돌다가 네. 이제 문화를 맡게 돼서 아주 고향으로 돌아온 그쵸. 것 같다는 행복한 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 궁금한 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많아서 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삼천포로 빠져서 제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삼천포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예. 그 지명 그쵸, 때문에 예. 그분들이 싫어하세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아직 방송물이 덜 들어서 네.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네. 많이 하시게 하시죠. 오늘의 출연하신 소감. 뭐 아까 떨렸다고 하셨지만 네. 아, 별로 네. 떠시는 것 같지도 않는데. 아니요. 그러게요. 네.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네. 아, 네. 그렇죠. 너무- 연주하시는 분은 연주로 말을 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예. 네. 근데 요즘은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네. 특별한 기회로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네.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네. 다른 데서 사실 인터뷰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너무 그냥 계속 했던 얘기만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네. 어떠셨어요? 아니요, 또 새로운 얘기도 많이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1월 13일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봄에도 또 와서 하시고 하니까 네. 앞으로 첼리스트 최하영 씨의 연주를 볼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네. 네. 앞으로도 정말 멋진 연주 들려주시는 정말 훌륭한 음악가로 계속해서 세계의 이름을 날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첼리스트 최혜영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